르완다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불과 30년 전 르완다는 단 100일 만에 인구의 20%인 100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신도 죽었다고 할 정도로 참혹함 그 자체였죠. 그런 르완다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허황만은 아니라는 게 세계의 평입니다. 희망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었던 르완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르완다는 우리의 경상도 크기만한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로 85%의 후투족과 14%의 투치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투족은 온순한 농경민들이고 투치족은 좀 더 호전적인 유목민 출신들이죠. 이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부족 간의 결혼으로 서로 동화되면서 크게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르완다를 지옥으로 만든 건 벨기에입니다. 약 40년간 르완다를 식민 지배한 벨기에는 다른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분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소수의 투치족을 말단 관료 집단으로 삼아 다수의 후투족을 다스리도록 했죠. 이들의 갈등은 1962년 독립하면서 본격화되었고 1994년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사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후투족의 강경파들이 근거도 없이 투치족의 소행으로 선전해댄 게 결정적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오히려 후투 강경파의 짓이었습니다. 이때의 구호가 큰 나무를 베어라였습니다. 투치족이 대부분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 광기는 투치반군인 르완다 애국전선이 수도를 점령하면서 멈추었습니다. 전세의 역전으로 이번엔 투치족이 대량 보복에 나설 게 뻔했습니다. 이번에 후투족이 르완다를 탈출하면서 총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는 세계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과 NGO 단체들조차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자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잊힌 땅에서 조금씩 희망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을 이끈 폴 카가메가 2000년 임시 대통령에 오르면서입니다. 르완다 전역을 장악하자마자 예상과 달리 투치족의 보복을 엄격히 금지했고 대통령이 되어선 한 발 더 나가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전면적인 차별 금지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르완다에선 투치족과 후투족 등 종족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암묵적인 금기입니다. 하나의 르완다가 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무엇보다 르완다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처벌해야 할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추리고 추려도 12만 명이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재판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가차차라는 마을 재판을 임시 부활시켰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주무자는 정식법정에 세우고 비교적 재질이 경미한 자는 가차차에 세웠습니다. 교육을 받은 15명 이상의 재판관들은 가해자들이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를 위한 노역이나 봉사활동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전국 12,000여 개의 마을에 설치된 가차차는 10년간 총 190만 건의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모두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원한도 풀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차차를 통해 화해를 한 건 모두 엄격히 처벌할 경우 내전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커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되 이 비극을 잊지 않도록 전국 곳곳에 박물관을 두어 그날의 파국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이 되면 박물관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열어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전국적인 위생 개선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르완다는 오랫동안 방치된 시신으로 전염병이 자주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나서 새벽마다 거리를 쓸고 닦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대통령을 포함 65세까지 성인은 모두 참여해 마을을 청소하고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지금도 르완다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아프리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도시와 거리의 모습입니다. 르완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론 몰라보게 달라진 여성 인권과 지위 향상도 있습니다.
내전으로 르완다 여성들 역시 처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가 극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모든 분야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작은 마을 이장부터 내각과 의회까지 모두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르완다에선 국회의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와 달리 르완다 여성들은 내각의 장관은 물론 항공기 기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르완다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 10위권입니다. 대학살로 일할 남자가 태부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여성이 르완다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르완다의 미래가 밝은 이유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카가메 정부는 우선 12년간의 무상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수백 개의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확충하는 등 국가 예산의 17%를 교육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덕에 르완다의 문해율은 76%로 치솟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50%도 안 되는 국가가 수두룩한 현실에서 이 정도면 탑클래스입니다. 르완다는 정보통신 기술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드물게 우리나라 KT의 도움을 받아 전국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했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위해 어린이 한 명당 노트북 한 대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 가난한 나라에서 87%가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르완다는 놀랍게 변신했습니다. 르완다의 롤모델은 싱가포르입니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 게 르완다와 딱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완다는 싱가포르처럼 동아프리카의 금융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죠. 또 관광 같은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이고 수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점도 닮았습니다. 그렇다고 르완다가 빈곤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해왔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겨우 2,000달러대입니다. 그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개 나라에 속할 만큼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르완다가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르완다는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세 번째입니다.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도 깔려있고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여기에 새벽에 여성이 혼자 다녀도 안전할 정도의 치안을 자랑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 의하면 르완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5개국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의 청렴도, 높은 교육 수준, 점점 늘어나는 공공인프라,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은 아프리카의 그 어느 국가도 갖지 못한 르완다만의 자산입니다. 이를 높이 산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르완다는 48시간 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고 세계은행에 의해 사업하기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로 모두가 떠나고 싶던 르완다는 내전 30년 만에 주변국에서 모두가 오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르완다에 큰 리스크가 있으니 바로 이런 변화를 이끈 카가메 대통령입니다. 이미 23년을 집권한 카가메는 개헌으로 10년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지지율도 여전히 9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의 부작용이 요즘 르완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 되어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입니다. 2022년 르완다의 언론 자유지수는 계속 하락해 세계 바닥권인 136위입니다. 대학살 당시 1200명의 목숨을 구한 한 호텔 지배인의 실화를 다룬 영화 호텔 르완다의 주인공조차 쓴소리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선 경쟁자들에 대한 체포와 실종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통령과 그 주변이 부패할 조짐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르완다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집권 여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모바일, 호텔 사업 등이 사실상 대통령 소유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여당 인사가 이끄는 기업들은 각 입찰 사업을 모두 따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농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발전의 과실도 수도인 키갈리의 엘리트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가메 덕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대학살은 겪어보지 못한 신세대들이 그 중심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독재는 고질병입니다. 독재로 말년이 비참해진 독립 영웅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결과 정치 혼란으로 한때 잘나가던 국가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도 아프리카에선 흔합니다. 세계의 평가처럼 루안다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경제발전까지 시켜 지금까지는 루안다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카가메. 과연 스스로 절대반지를 벗어던지고 영원히 국보로 남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루안다의 대선은 올 7월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한 TMI 하나입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축구광입니다. 특히 영국 프로축구팀인 아스널 FC의 광팬이죠.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스널 경기장에 종종 비짓 루안다라는 문구가 있는 걸 중계 화면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카가메 대통령의 작품입니다.